안녕하세요. 저는 친정과 함께 살면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주인공입니다. 집에 계시지 않으셔서 하루 종일 일만 하다 보니 숲 왔다는 게 주일가지만 그래도 꽤 즐겁게 살고 있죠. 가족 구성원을 보고 짐작하셨겠지만 요즘 세상에 이런 게 흔하지도 않고 제가 잘못해서 헤어진 게 아니라서 부끄럽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남편이 뭐 하는지 물을 때면 전 솔직하게 이혼했다고 말해요. 가끔은 그 이혼 사유까지 캐묻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남자를 볼 눈이 없어서 남편은 바람둥이였다 라고 말해 10년 동안 힘들었다 고생 많았다 하고 이제는 더 묻지 않는다고요. 정확한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요. 다행히도 지금은 딸이 엄마를 이해할 만큼 커서 지난날의 상처를 극복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자식 앞에서 그게 무슨 추태를 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남편은 제게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딸들에게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 모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 지난날을 솔직히 드러내려고 사연을 보내기로 했어요.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컸습니다. 3남매의 장녀로 여러분은 아마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 것이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제가 살림 미천이었고 그럼에도 남들의 희생을 강요받았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돈에 쪼들려 사는 부모님을 보며 일제감치 꿈을 접었어요. 그러나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즉시 취업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에 집착한 이유는 바로 동생들 때문이었어요. 밑으로 동생이 들었던 어떻게든 동생들을 대학에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꿈을 포기하고 어른이 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한 제가 성적이 우수해서 졸업과 동시에 한 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 월급이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보람을 느꼈어요. 그런 저를 보며 부모님께서 너무 미안해하셨어요. 어느 날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 나이는 23살이 되었고 직장 상사의 친구였는데 우연히 회사에 들러갔을 때 그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는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다짜고짜 제가 마음에 든다며 저녁을 사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인상도 좋고 훤칠한 외모에 설레이며 승낙했죠. 퇴근 시간에 맞춰 그는 회사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순간 설레임을 느끼며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살았던 제게는 남녀 사이의 데이트는 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장려하여 고생이 많았습니다. 남자는 제게 이런저런 것들을 물었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었어요. 밥을 먹는 중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대화를 이어나갔고 헤어질 때 저녁을 잘 먹었다고 감사 인사를 하는 대신 남자는 앞으로도 계속 볼 사이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며 자연스럽게 애프터 신청을 했어요. 저도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으므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우리는 그 이후에도 종종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달도 안 되어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고 그를 만나는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책임만 강요받고 살아온 저에게는 온전히 믿고 의지할 사람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째서인지 제 처제랑 어울리지 않는 호사를 부리는 것 같아 미안했거든요. 그러던 중 한 해가 가까워지자 천국을 타려 했죠. 어느 날 업무 중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몸이 나른하고 졸음이 몰려왔어요. 그때까지는 대수롭게 여겨서 그냥 감기 기운이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득 달력을 보니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생리 예정일이 한참 지났던 거예요. 애써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죠. 결국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들고 나왔어요.
그 후 회사 화장실에서 테스트를 했죠. 선이 나타날 때까지 심장이 쿵쾅거리던 것이 얼마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드디어 붉은 선이 나타났어요. 두 줄이 나온 거예요. 임신한 거예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남자친구가 임신 사실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임신했다고 하면 나를 버리고 떠날까봐 걱정했어요. 상대도 아직 20대 중반인데 앞이 밝은 사람인 나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말할까요? 머릿속은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찼지만 숨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마음을 정해 말하기로 했어요. 퇴근하자마자 상대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알겠어, 라고 대답했고 카페에서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마침내 상대가 나타나서 예상과 같은 평범한 모습이었죠.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임신 테스트를 꺼내어 나 임신했어, 라고 말했어요. 모두가 생각했듯이 너랑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 라는 말을 듣게 되어서 안심했어요. 상대가 기쁘게 반겼기에 다행했어요. 남자친구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지만 그 일을 걱정하며 결정했어요. 그 이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응원해 주셨어요. 큰딸이 남자를 만나는 것도 몰랐는데 애를 가진 채 결혼한다는 게 당연히 기절할 일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와 아이를 책임지고 행복하게 할 것이라며 우리 부모님께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부모님은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주셔서 결국 허락해 주셨죠. 얼마 후에는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들어갔어요. 남자친구에게는 위로하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회사 때문에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배 때만 부모님만을 만날 수 있었죠. 이미 임신 소식을 들었으니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들어보니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래서 말인데 예전처럼 예물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의 말에 한숨을 돌렸죠. 내심은 그런 우려도 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재산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죠. 임신으로 결혼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남자친구가 준비한 대로 했고 신혼집을 구할 시간이 없어서 당분간 시어머니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 별거 하려고요. 솔직히 어린아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일은 없었습니다. 이 결혼에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결혼식은 꽤 크게 치러졌어요. 아버님의 사업 덕분에 많은 손님들이 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없는데 24살 밖에 안 된 딸을 시집 보내고 된 부모님의 얼굴에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보였어요. 반면에 저는 살짝 들뜨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동생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시원하기도 했죠. 더 이상 내가 책임지는 입장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을 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든든한 남편과 예쁜 아기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우리 부부는 곧바로 시댁에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태교를 위해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려고 했죠. 남편이 먼저 있는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지 싶기도 합니다. 쟤를 위한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서요.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너 지금 내 아들만이 아니게 그러니 머리 있으면 생각 좀 해봐라. 당신의 남편은 시아버지를 돕기 위해 근무한 것일 뿐 그런 이유로 승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집 며느리는 요즘 워낙 바쁘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가사 일을 한다고 해요. 저는 집에서 논다고 해서 회사에서 소문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제발 좀 생각하고 남 생활을 해라. 사실 시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는데 그래서 남편은 그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업 환경이 다르니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가 임신 중이고 일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몸도 무거워지고 일도 많고 힘이 든다는 걸 어머님도 이해해 주시죠. 언제까지 내가 놀 생각은 없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북돋아 낼 거니까 지금은 휴가를 주세요. 안 그래요? 애 풀면서 집에서 아기를 키워야지.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까지 열심히 해 놓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곧 편하게 생활하면서 아이를 보면 돼요. 어머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실 결혼 이후에도 일을 한 것은 가정 경제를 도와주기 위해서였어요. 남편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 가정을 부양했었죠. 하지만 요즘 여동생이 이미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있고 남동생도 대학을 졸업해 취업을 앞두고 있어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임신 후에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일을 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지만 시집오겠다는 뜻을 나오지 않은 채로 온 나로선 눈치를 살피며 어머니의 말에 거스려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오면 곧 분명할 텐데 혹시까지 참으라고 도와선 다그쳤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일을 계속하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과로로 일 중에 쓰러졌거든요. 다행히 대상한 이상은 없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갈 길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일단 회사 일과를 내고 어머니께 솔직히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덧붙였어요. 뭔가 어려움을 겪어야 어디 좋은 아들로 자라날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런 어머니의 시겁을 피해 어떻게든 참아내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주부가 아니라 주부로서의 삶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태교나 동료의 충고, 체계 교훈을 고려했지만 마음대로 행해서 쉽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의 이유는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죠. 휴직을 한 그 자리에 어머님은 제게 바로 잡당하듯이 다가와서 일찍 일어나라, 계속 자지 마라. 게을러지면 안 돼, 아버지 아침 식사 준비는 했니? 방 정리 좀 해라. 누가 치워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집안일을 다시 하게 바치게 하며 종일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 따낸다고 해도 꼭 트집을 잡아 전소리를 하고 다 해놓은 일을 다시 하게 하셨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휴가를 취소하고 회사를 나갈까 싶을 정도로 힘든 나날이었어요. 그래도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면서 꾹 참았죠. 그나마 아기 생각에 버틸 수 있었는지 몰라요. 남편의 바쁘다는 이유로 산부인과에 한 번도 같이 가주지 않았고 결혼한 후 한 달부터는 퇴근도 늦어서 얼굴을 겨우 보고 싶어 하는 게 다였죠. 그래도 남편 덕분에 아기는 제가 태어나지 않은 집에서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모든 걸 참고 넘겼어요. 그리고 드디어 10달 뒤 사랑하는 제 딸이 세상에 나왔어요. 아기와 처음 마주한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시댁 식구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아기를 낳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밖에서 어머니 말소리가 들려 가진 것도 없는 걸 받아줬더니 아들도 못 낳고 따르라 고 하는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은근히 아들을 바라는 것 같다며 남편이 일단 아들이라고 하자 했었거든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까지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며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드렸다고 했는데 제 말을 콧등을 거슬러 들으실 수 있었어요. 아마도 그냥 아들의 말이라고 들리지 않았던 거겠죠. 내가 친정에서 몸을 쌓으러 3주 정도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님의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날 이제껏 본 적 없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어요. 말로만 듣던 진짜 10월이 왔다 싶더라고요. 어머님은 저기를 드러내며 나와 딸을 압박하셨어요. 은근히가 아니라 정말 아들아들했어요. 아들을 치우고 어서 자란 후 실시하면 되는데 빨리 내보내야지. 아들을 치워내보내고 그냥 어차피 출가회인 거니까 대충 가르치기만 하면 돼. 한마디 한마디가 비애 같았어요. 나 어릴 때처럼 손으로 귀를 감싸며 마음으로 울었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 지나가고 분가는 나를 기다리며 견뎌냈어요. 하지만 생각지 못한 불운이 찾아왔어요. 바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죠.
하지만 더 비참하게 만든 것은 남편의 외도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님은 외출을 하셨고 딸아헤바와 함께 둘만 집을 지키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군지 살펴보니 고급스럽고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였어요. 제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혜진 씨 만나러 왔어요 라고 답했어요. 글쎄, 저를 만나러 와서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그 여자는 거침없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와서 턱도 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나 그쪽 남편이랑 만나는 사이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물었고 그 여자는 친절하게도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어요. 잘 들어주세요. 막간이가 먼저 맞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내가 먼저 왔거든요. 나 그쪽 남편이랑 만난 지 1년이 다 되어가요. 당신 남편이 결혼하자고 프로포즈까지 했어요. 물론 유부남인 거 알고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부인이라는 고리 속에 있는 거니까 자기랑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남편한테 듣는 것보다 나에게 듣는 게 좋겠다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요동을 치더군요. 참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집에서 어머님의 가슴 아픈 말을 견디며 아이와 버티고 있었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지냈죠. 인간이지만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야. 가장 화가 나는 것은 나의 앞에 앉아있는 상사여가 내 모습을 우습게 보며 날 가엾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퇴근 후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추궁했죠. 남편의 당황한 표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순히 인정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말했어요. 자네를 위해서 위장을 할 테니 섭섭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를 맡긴다 해도 내가 잘 키울 테니 걱정 말고 간다, 고 했더라니. 그때 나는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절대 어머님 집에 내 딸을 남겨둘 수 없었거든요. 그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내가 힘들게 낳은 딸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이 키운 게 다 이해하지만 아이는 제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저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솔직히 너의 손주를 가질 수 있는 게 뭔가? 애교 정도로는 아마 제대로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손주에 대한 욕심은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여기 있으면 식구로서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잘 위로해 주었답시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여자가 화려한 외모 뒤에 소가리를 감추며 착하고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우리의 소중한 딸처럼 대우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어요. 기가 차서 이해할 수 없어서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미친 소리 하지 마. 내 딸을 결코 못 주게. 그래서 며칠 뒤에 남편은 보란듯이 이혼 소장을 회사에 보냈어요. 저는 법원을 들락거리며 양육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에 비해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제가 양육권을 빼앗겨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저렴한 소녀처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돌볼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위로를 덮는 듯이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줄 거라고 선약을 해주었어요. 그러자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부모님은 제 불행을 자신들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셨어요. 남편은 약속대로 교섭 일마다 딸을 만나게 해주었지만 어느 날을 끝으로 연락이 올 때가 없었어요. 폰번호를 바꿨는지 없는 번호로 나오더군요. 법밖에 다른 수단이 없어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거기는 한동안 이는 집 안면만이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못마땅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의리 아들 미국 갔다. 거기서 삼아기랑 네 딸 데리고 살 거다. 그러니 더 이상 차지할 것 없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왜요? 왜 제 딸을 저한테 말도 없이 가져갔나요? 자유롭게 미국으로 데려가요. 그런 일이 생기면 꼭 말해 주셔야죠. 당당하게 그 사람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콧바람도 모르고 왜 큰 소리를 지어요? 아,
너희들 어차피 끝났으니까 이참에 더 나아진 대로 새 인생을 살라고 배려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떨어질 일이죠. 어디서 살면서 팔아먹을 건가요? 엄마는 짧은 발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전 엄마를 붙잡고 오랫동안 울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바로 미국으로 가서 내 딸을 찾고 싶었지만 그게 한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마음으로만 졸이며 남편의 연락을 기다릴 뿐이었어요. 그렇게 나는 한동안 이것을 알아봤어요. 무언가를 먹으면 벌이 힘이 나고 몸과 마음 모두 일패진 채 삶의 의지로 일어섰어요. 그런 딸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엄마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생애 기대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버지가 시댁에 가서 손녀를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른 거예요. 죽어가는 딸을 보며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치아마님은 그러나 꾸준하고 단호했고 우리 형제들은 시끄럽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빌어서 겨우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가족까지 상처를 입힐 수는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언젠가 내 딸을 꼭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회사에 다시 다니며 복귀를 시도했지만 일은 소문이 퍼져 눈치를 보여 결국 사직을 했습니다. 다행히 경력을 인정받아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틈틈이 영어 공부도 했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흔적은 신생아 때 병원에서 찍은 사진과 발도장이 찍힌 종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난 후 회사에서 승진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집안 형편도 나아지고 두 동생들 역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좋아진 것은 아니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암이었는데 발견 당시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서 치료가 무의미했고 아빠는 치료를 거부하고 집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나의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하늘나라로 부활하신 뒤에도 저희 딸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어느 토요일, 두 형제는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하고 엄마는 친구의 딸 결혼식에 참석하러 가셔서 집에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문이 울렸고 나는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화장기 없이 피곤한 표정의 여자가 잠든 아이를 안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내 전 남편의 관계자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여자는 날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소리 지르지 말라. 며 소파에 누워있는 아이를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죽을 뻔한 아이를 구해왔어. 당신 다리에 묻고 이제 나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는데 8살쯤인 그 소녀는 나의 딸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상전으로부터 나온 소녀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그랬죠. 나는 이를 믿지 않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는 불륜녀라 불리더라도 한때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다고. 그 사람은 아이까지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정말이에요. 당신에게 여자아이를 빼앗은 것은 미안해요. 나쁜 여자였어요. 그 사람만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고요. 정성을 다해 내 딸처럼 키웠어요. 내 아이도 가지 않는다면서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몇 년 전부터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만 되자금을 받아 3개의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아버님이 지원을 끊은 후 남편은 술에 빠져 병들었고 그때부터 변했어요. 그 사람 손에 무언가가 들렀는데 번쩍이는 것은 무기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진짜 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언제든지 이 사람 손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에게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 어떻게 될까봐 마지막에는 그 사람을 몰래 한국으로 도망갔어요.
그 하자의 이야기에 전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던 남편이 만난 것이란 생각에 아무리 안 좋게 헤어졌다고지만 사람을 때리고 무기까지 들 정도의 인간 말종이 아닌 그런 인간이니까요. 그런 인간관의 딸이 한 공간에서 숨쉬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아찔했어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아이를 보니 너무 가여워서 전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고 펑펑 울었어요. 상황적으로는 이 여자한테 고마워해야 하지만 그래도 앙금을 지울 순 없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것 같더군요. 여자가 그러더군요. 이런다고 지난날 당신한테 저질려 한 일들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건 알아요? 용사들에 관 일도 아니고요. 사실 저 얘기 우리 집에서도 찾았어요. 부모님은 유부남과 노란 딸이 형서간이 되셨나 봐요. 그럴 만도 하죠. 이번에 한국 와서도 찾아봤지만 이혼하기 전에 절대 못 받아주면 안 돼요. 차이라도 이혼하고 싶겠어요. 누구보다도 원한다고요. 여자는 감정이 복잡한 것을 잠시 말을 끊지 못했어요. 잠시 후디어 잔을 제게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어요. 맞을 때 찍은 동영상이에요. 맞은 상처를 찍은 사진도 있고요. 그거면 친권과 양육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동안 미안했어요. 여자는 을 먹이면 무릎을 꿇어왔어요. 전 가만히 보다가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비록 악연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다 잊고 살아요. 내 딸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그렇게 저와 여자는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일어섰어요. 둘 다 남자 잘못 만난 죄로 악연을 맺었지만 따라 이내 우리 화해할 것입니다. 그럴 수가요? 전 여자에게 그 남자와 관계를 정리하게 되면 언제 한번 만나보도록 연락하라고 했어요. 여자는 동의했고 그녀가 자리를 떠날 때까지 내 아이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는 내 딸을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안정됐죠. 그날은 모든 게 한꺼풀처럼 지나갔어요. 깨어난 아이가 엄마를 찾았고 나는 진짜 엄마 앞으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힘들었어요. 여자는 아이의 적응을 돕기 위해 종종 찾아와 도와줬어요. 딸이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다행히도 아이는 어른스럽게 대해주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전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 여자와의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동시에 자녀 양육권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여자가 제공한 증거로 상황이 많이 변했고 남편은 결격 사유가 많아졌지만 내 경제력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게 됐어요.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친권, 양육권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 역시 이혼을 했는데 전 남편의 잘못을 인정받아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를 통해 듣기론 전 남편이 시댁에서 쫓겨나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하더군요. 현재 여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자주 연락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지만 현재는 언니와 동생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딸은 중학교에 입학하여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눈치챈 엄마가 저를 안아주며 말없이 다름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 또한 많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해요. 따라 인 현재 가장 밝고 명랑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연락을 하여 이를 보게 하겠다고 해도 딸이 거절하였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지만 아빠와 할머니가 한번 만나보자고 했지만 딸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남편이나 시댁에서 연락이 온다면 거절할 것이라고 제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나이가 들면서 깡 돌더라고요. 예전에는 샤먼의 목소리만 들어도 주눅이 들었는데 이제는 옆집 개 짖는 소리를 길림 들으면서 삽니다. 10년의 고통 끝에 저는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함께 내 힘으로 이룩한 안정된 가정에서 산다는 말이죠. 앞으로도 저는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따뜻한 봄날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